저는 작가가 되는 것을 상상했고 실제로 작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것을 상상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소개할 책의 문구를 그대로 읽어드리며 시작할게요. 그러니 지금 자신을 바꾸고 싶다면 당장 자신의 꿈을 상상하라. 그리고 상상한 것을 생각에 머물지 말고 말로 표현하라. 이렇게 상상하고 언어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해 나갈 때 비로소 당신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명종님의 능력 폭발입니다. 25년 2월 21일 북일 미디어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끌어당김 중 가장 잘 되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저는 연봉이 높아지길 바랬고 재혼을 하기 바랬으며 유튜버가 되고 싶었고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연봉은 높아졌으나 해고당해서 월 수입이 0원이 되었고 재혼을 하려 했으나 월 수입이 0원이 되어 할 수 없었죠. 그러면서 책을 읽고 실천해 보면서 하나씩 일이 잘 풀리자 이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함께 성공하면 좋겠다 싶어 유튜브를 시작하였고 1년여 만에 구독자가 5만이 되었습니다. 이에 멈추지 않고 제가 읽은 자기계발 서적들을 더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고 싶어 글을 쓰기 시작했고 3월 20일에 제 책이 나오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저는 출판사와 연이 전혀 없던 사람인데 글을 쓰고 있으니 출판사 대표와 만나게 되었고 실제로 출판 계약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드레스를 입혀주고 싶었고 멋들어지는 반지와 함께 그녀를 웃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얼마 뒤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줄 돈이 끌어당겨졌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고 한 달 뒤면 결혼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중요점은 상상력도 상상력이지만 그 상상력을 남을 돕는 것에 집중했을 때 비로소 끌어당겨졌다는 겁니다. 즉 남을 성공시키려고 할 때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것을 바라며 끌어당기기보다 남을 돕기 위해 내 능력을 쓰는 것을 상상하고 끌어당기게 되면 그만큼 성장하는 나 자신을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성공시키고 싶은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영상이 끝날 땐 자신이 성공할 것을 확신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공시키면 성공한다. 나폴레온 힐은 1900년대 초에 자수성가 억만장자 507명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책을 썼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을 집대성하면서 10가지 성공의 법칙을 추려내게 됩니다. 여담이지만 오프라 윈프리는 나폴레온 힐의 책을 60번 이상 읽었다고 합니다. 첫째, 자아 존중감을 강화한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운다. 둘째, 경청한다. 상대방에게 중요감이 들게 진심으로 말을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셋째, 기대 이상으로 보답한다. 상대방에게 기대 이상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넷째, 중요감을 부여한다. 이름과 언급한 말, 비전을 기억하며 상대방에게 중요하다는 느낌을 준다. 다섯째, 마음의 문을 연다. 입의 열쇠로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노력을 한다. 여섯째, 긍정적 피드백을 준다. 감탄하며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하고 감사한다. 일곱째, 정직하다. 일하다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솔직하게 대화한다. 여덟째, 신뢰를 구축한다.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키고 책임감을 가진다. 아홉째, 공감한다.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준다.
10번째,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미소를 지으며 쿠셔너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눈치가 빠르신 분은 바로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이 10가지 성공 법칙 중 9가지가 상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상대가 있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성공의 법칙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성공하고 싶다면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보고 따라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그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론 머스크, 오프라 윈프리,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이들의 공통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인류를 위해 한 일들이 그들의 성공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머스크의 화성 이주 계획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100년 전쯤으로 한번 가볼까요? 헨리 포드는 마차 대신에 인류에게 자동차를 안겨주었고, 조지 파커는 깃털 펜을 잉크에 찍던 사람들에게 파커 펜으로 글씨를 빠르게 적게 해주었습니다. 코닥 필름을 만든 조지 이스트먼, 비행기를 개발한 라이트 형제, 질레트 면도기의 킹 질레트, 이들의 공통점도 마찬가지죠. 모두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사업을 한 사람들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면도를 위해 칼을 사용하였는데 세균 때문에 많은 사람이 면도를 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책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업하고 인생을 끝낸 사람들이 아니었다. 하나같이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주기 위해 안전하고 편리하며 더 많은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해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다. 필자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 법칙에 맞다고 생각한다. 성공하려면 먼저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켜야 한다. 100년 전쯤 가장 성공한 앤드류 카네기는 그 당시 자산이 300조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말을 남기죠. 부자가 되십시오. 큰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정말 세계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희망합니다. 여러분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떠날 때는 부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학 도서관처럼 큰 도서관을 미국 전역에 2,500개 이상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이름이 남아있는 것이죠. 저자는 앤드류 카네기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고아원도 있고 병원도 있는데 왜 카네기는 도서관을 2,500개 이상 지었을까? 고민을 해봤다고 합니다. 도서관에는 책이 있지 않은가? 거기에서 카네기의 의도를 읽을 수 있었다. 카네기는 자신의 삶의 철학을 자신의 삶의 방향으로 끝까지 유지했던 것이다. 책에는 사람들의 지혜와 사람들의 지식이 모두 모여 있다. 그는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이 쌓아온 규칙과 지혜가 모여있는 공간을 후대에게 물려주고 싶었고 인류에게 남기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현대 문명의 발달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 중 한 사람을 뽑으라 하면 나는 앤드류 카네기를 뽑는다.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다. 그러면서 저자는 2042년까지 자신의 수강생 중 101명을 조단위 억만장자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책에 적었습니다. 자신이 아직 성공하지 않았어도 남을 성공시킬 수 있죠. 그러면서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더 알게 되고, 그러면서 성공하는 법을 관찰자의 눈으로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남을 성공시키려면 사실 먼저 나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을 바꾸고 싶다면 당장 자신의 꿈을 상상하라. 그리고 상상한 것을 생각에 머물지 말고 말로 표현하라. 이렇게 상상하고 언어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해 나갈 때 비로소 당신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아무리 상상해도 시각화가 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이 자주 겹친다면 제가 만들어드리는 마인드 무비를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제 마인드 무비를 보면서 이혼을 하여 상처 입었지만 재혼을 하게 되었고, 회사에서 해고당했지만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으며, 빚만 잔뜩 있었지만 1년 만에 모두 갚게 되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생각이 부정적이어서 말도 부정적으로 하게 되면 결과는 필연적으로 좋지 않게 됩니다.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러나 생각이 부정적이어도 말을 긍정적으로 하면 결과는 긍정적으로 도출됩니다. 그 이유는 생각과 말 모두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생각은 전기 에너지라는 건 과학자들이 밝혀내었습니다. 그리고 말은 소리 에너지로 파동이며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말의 뜻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대화를 하며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도 하죠. 그렇다면 생각 에너지가 음수일 때, 즉 부정적일 때, 소리 에너지인 말도 부정적으로 하면 부정만 끌어당기는 꼴이 되죠. 그러나 생각 에너지가 음수여도 소리 에너지인 말을 긍정적으로 하면 서로 상쇄되면서 아무 변화가 없거나 혹은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등산을 할 때 아우 힘들어 대신에 어우 힘이 나 이렇게, 설거지를 할 때 아우 하기 싫어 대신에 아우 하고 싶어 이렇게, 정말 싫은 놈에게 야 이 나쁜 놈아 대신에 야 이 사랑스러운 새끼야 이렇게, 힘든 상황일 때 포기해야겠네 대신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마지막 말은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 이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왜 긍정적으로 되는지 과학적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소개드린 필드라는 책에는 에너지장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사람과 사물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있다는 글이 있었는데요. 이는 실제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로저 펜로즈와 신경과학자 스튜어트 해머로프가 제안한 이론입니다. 인간의 의식은 단순한 신경 네트워크 작용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양자적 특성을 갖는다. 이는 그리스 출신의 미국 양자 물리학자인 미나스 카파토스가 당신이 우주다라는 책에서도 인용하였습니다. 즉, 나 자신은 우주 끝까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인간의 의식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반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뇌는 긍정과 부정을 모른다. 무의식은 긍정과 부정을 모른다. 우주는 긍정과 부정을 모른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자아를 가진 나가 아니니까요. 자아를 가진 나가 있기에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된 긍정과 부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 입장에선 긍정과 부정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그저 자아를 가진 나가 원하는 것이면 뭐든지 눈앞에 나타나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의 기초 도구가 생각, 즉 상상력입니다. 그런데 이 상상력에 부정이 섞이면 당연히 부정도 함께 줍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했던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말로 이 에너지를 상쇄시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이란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지만 말은 우리가 선택해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정적인 생각을 해도 우리의 선택에 따라 긍정적인 말로 표현할 수 있고, 그 선택에 다시 역으로 생각에 미쳐서 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바로 그 느낌은 아실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느끼기 쉬운 것은 짜증이 날 때가 되겠죠. 아, 짜증나 대신에 아, 엄청 좋아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암시 효과가 됩니다. 책에서는 자기 암시 문구를 제시해 주었는데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내 목표를 확실히 알고 있으며 그것을 반드시 이룬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회를 발견하고 긍정적인 해결책을 찾아낸다. 나는 내 꿈을 이루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매일 성장하고 있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패는 곧 성공을 향한 과정이다. 나는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나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결과를 믿고 나아간다. 나는 풍요와 성공을 끌어들이는 사람이다. 나는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며 에너지가 가득하다.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며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다. 한편 저는 이 문구도 좋지만 김상훈님의 와칭에서 나왔던 것을 추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와칭은 관찰자 시점을 강조하는데요. 본인을 1인칭으로 두기보다 3인칭으로 두는 것이 더 효과가 좋다는 걸 말해줍니다. 이것도 실제로 해보시면 느낌이 완연히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3인칭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문구에 나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나의 책은 베스트셀러 1위가 된다. 이렇게 1인칭인 문구를 최혜직의 책은 베스트셀러 1위가 된다. 이렇게 3인칭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실제로 이는 5살 안팎이 된 어린아이가 쓰는 화법처럼 들리는데요. 나를 3인칭으로 표현하니까요. 나 우유 먹고 싶어. 가 아닌 혜직이는 우유가 먹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과 유사하죠.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 내면의 자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을 3인칭으로 말하죠. 마치 본인이 아닌 것처럼요. 그런데 이는 관찰자 효과가 생겨서 오히려 자기 암시를 할 때는 훨씬 좋은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동시에 내가 이룬 성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상상하는 것도 좋죠. 그럼 확신의 강도가 1인칭일 때보다 완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한편 제가 소개해드린 책 중에 돈이 좋아하는 말버릇이란 책이 있는데요. 그 말의 으뜸은 감사합니다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봐주시면서 댓글에 감사합니다를 남겨주고 계십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말로 표현하는 감사합니다는 매직처럼 작용합니다.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고 긍정적 상황으로 전환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포기해야 할 것 같아 대신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은 개선해야 될 점을 세상에 알려준 것에 감사함을 뜻하는 것이 되고 그 감사함은 우주, 에너지장에 닿아 그것을 주게 될 것이며 말로 표현함으로써 생각이 달라져 다시 좋은 것들을 끌어당기게 되는 선순환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저는 열심히 준비한 영상의 조회수가 생각보다 너무 안 나올 때는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이럴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책에서는 감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좋지 않은 일에 감사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의 전환을 이룬다. 좋지 않은 일은 부정적 에너지지만 감사는 긍정적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좋지 않은 일에 감사하는 것은 부정적 에너지를 긍정적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힘들긴 하지만 이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상황의 반전이 일어난다. 대개 좋지 않은 상황은 부정적 에너지의 기운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내가 부정적 감정으로 반응하면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기는 법칙에 의해 부정적 에너지의 기운이 더욱 커진다. 하지만 감사의 긍정 에너지로 반응하면 반대되는 것을 밀어내는 자연 법칙에 의해 다가오던 부정적 에너지가 멈칫하게 된다. 그리고 계속하여 감사의 긍정적 에너지로 맞받아치면 결국 부정적 에너지는 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감사가 나타내는 힘이다. 저자는 음해를 받고 사랑하는 조직과 사람들을 떠나야 했던 가슴 아픈 경험이 있는데 이제는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홀로 서는 계기가 없었기 때문이죠. 저도 저를 해고한 회사에게 지금은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저를 유튜버로 만들어준 것도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더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음을 알게 해준 계기는 저를 해고한 회사니까요. 한편 회원 전용에서는 책의 중요 부분을 요약한 오디오북으로 들으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소개한 부분의 책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려 합니다. 곧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책의 핵심 포인트가 가장 잘 요약된 부분을 읽어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 좀 더 마음만 먹으면 남의 인생까지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얼마나 신나고 놀랍고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